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개인 자산기관 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무적인 그리고 비재무적인 혜택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자산기관 설립을 통한 텍스 플래닝이요. 주로 CRT와 같은 자산기관 트러스트 또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등을 세우고 이쪽에 내 자산을 옮김으로써 세금도 줄이고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에도 이제 주저하는 것이 자산 활동도 좋고 세금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이게 최종적으로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돈이 아니지 않냐라는 말하자면 아쉬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 자산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절세 플래닝이 유의미한 과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 재무상 혜택을 한번 살펴보죠. 수치를 가지고 보면요. 홍길동 씨라고 할게요. 한 50세가 된 홍길동 씨예요. 경제활동을 잘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 수입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불의 소득을 벌었다라고 하죠. 다른 소득도 있는데 당장 지금 생활비나 이렇게 소비하는 데 써야 하는 그런 게 아닌 여유 소득으로서 10만 불을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 씨는요. 이걸 계속해서 불리고 더 투자해서 키워나가고요. 필요한 것들을 위해 소비하고 남는 돈을 다음 세대로 넘기고자 합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소득세나 증여상속세를 최대한 덜 내고 싶은 거고요. 당연히 그런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가정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10만 불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30년 뒤에 상속으로 자녀에게 넘기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지금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걸 1번 옵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1번 대비 파운데이션 또는 다른 자선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 2번이죠. 이때 30년 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보면서 논의하면요. 여기서 차이점은요. 1번과 2번에 있어서의 차이점은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1번에 비해 2번은 자선기관 기부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 2번의 경우는요. 이 자선기관으로 옮겨진 자산이 계속해서 소득을 통해 불어나는 데 대해서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1번은 그런 게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세대로 이 자산에 대한 권한을 넘기는 데 있어서 상속세, 면세 혜택도 주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이점을 토대로 실제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요. 나오는 것처럼 소득이 10만 불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홍길동 씨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40% 내는 분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상속세가 40% 적용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년 이 자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1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동일한 그런 변수를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자산기관 설립 없이요. 그대로 진행하는 1번 옵션의 경우는요. 내가 10만 불을 금년에 번 것에 대해서요. 40%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 첫 해에 내 수중에 세금 내고 남는 돈은 6만 불일 거고요. 그래서 이걸 투자해서 벌게 되는 돈이 10%니까요. 다음 해에는 6천 불을 벌겠죠. 또 여기에 마찬가지로 40%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63,600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쭉쭉 이런 방식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30년이 지났을 때 얼마가 되냐면요. 34만 4천 불이 되고요. 이때 다음 세대로 이 자산을 넘긴다라고 했을 때 남는 돈은 상속세 내고 나서 대략 한 20만 불 정도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에 반해 내가 파운데이션과 같은 또는 비슷한 성격의 자선기관을 통해 이걸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요. 홍길동 씨가 이 10만 불을 벌어서 이 자선기관으로 옮기는 그 금액 10만 불은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옮겨진 자산이 계속해서 10%씩 버는 데 대해서도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음 해 11만 불, 그리고 그 다음 해 12만 1,000불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겠고요.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대략 174만 불, 180만 불 가량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산은 운영의 권한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데 있어서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겠죠. 물론 이 사례는요, 굉장히 단순화된 사례입니다. 만약에 이게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면 이 운영에 있어서 매년 소득에 대해서 1%, 2% 정도의 소득세는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논의의 목적상 그런 부분들이 단순화되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요. 자선기관을 설립해서 미리부터 관리했을 때 이 훨씬 더 큰 자산을 내가 30년 뒤에 키울 수 있고요. 또 그 자산에 대한 운영 권한을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30년 뒤에 세금 다 내고 남은 돈 말하자면 앙상한 20만 불을 현금으로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있는 거고요. 이에 반해 180만 불짜리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회사를 파운데이션도 회사일 테니까요. 이 회사를 물려주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죠. 말하자면 어떤 분들이 어떤 경우에 이 자선기관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첫 번째는요. 공공선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뭐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입에 발린 말 같지만요. 말하자면 세금 줄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왜? 이건 내가 타인에게 최종적으로 지출하는 금액 면에서만 보면 세금 내는 그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기로 약속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가족이 아닌 사회에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어떤 그와 같은 약속에 대한 대가로서 일부의 세금 혜택을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요, 사회에 돌려준다라는 것은 내가 높이 평가하는 어떤 공공선을 위해 나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참고로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쉽게 생각하는 꼭 교회와 같은 종교 활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인 지원과 같은 자선 활동도 있겠고요. 그 밖에 교육, 뭐 의료, 과학, 공공안전, 뭐 스포츠, 연구 개발, 또 뭐 환경 보호에 대한 거, 뭐 동물, 지역 사회 개발, 뭐 인권, 충분히 다양한 것들이 이와 같은 공공선을 위한 활동에 해당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서 나의 흔적을 남기는 게 유의미하다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후보자가 된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 레거시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뭐 이게 유산 정도가 될 텐데 다음 세대로 나의 레거시를 남기는 데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자식들에게요, 또는 뭐 다음 세대에 내 유산을 남긴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요. 저도 이제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자선기관을 통한 텍스 플래닝이라는 것을 고민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좀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경제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자산을 키우고요. 그 와중에 뭐 세금을 줄이고 또 미루고 또 많이 모아서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음 세대로 넘기는 단계에 이르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다음 세대에 남겨주는 그 유산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이걸 내가 왜 남기는 거지라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요. 내가 세금도 줄이고 돈을 뭐 잘 벌고 키우고 모아서 쓰고 남는 돈 그게 얼마건 간에 그 자산을 다음 세대로 하여금 나 대신에 뭐 풍족하게 다 쓰라고 하기 위해서 자산을 넘기는 건가? 아니면 두 번째로 이걸 통해서 사회에서 나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선하고 안전하고 어떤 가치 있는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제 대답은요. 후자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유산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 내가 돈을 남겨주는 것만 유산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공공선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그와 같은 장치를 남겨주는 것 또한 유산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질적인 재산도 당연히 상당 부분 남기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남겨서 내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회사 또는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그 이상의 레거시, 유산 또는 단순히 얼마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처음에 얘기했던 재정적인 혜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공공선에 대한 관심 그리고 다음 세대로의 내 레거시를 넘기는 행위가 갖는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선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 하면 할수록 세금 등의 어떤 자산 운용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얘기한 홍길동 씨, 소득 10만 불을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키우고 나중에 어떻게 넘기는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요. 내가 돈을 모아서 세금 다 내고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10만 불 중에 얼마가 남는 거였었죠? 20만 불이었나요? 20만 불. 그걸 30년 동안 늘어난 금액을 자식들에게 주는 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그때 가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 금액을 유산으로 자선기관에 남기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20만 불이 아니라 한 34만 불이었었죠. 그에 반해 다른 하나는 미리미리 내가 준비를 하면요. 이게 30년 뒤에는 170만 불짜리 회사로 만들어져서 그걸 유산으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느냐가 될 테니까요. 결국 결론은 미리 시작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게 되겠죠. 또한 이건요. 어떤 다음 세대 자식들의 입장에서 본다 해도요. 내가 20만 불을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170만 불짜리 예컨대 뭐 박물관,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의 권한을 상속받는 것을 그래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다면 그걸 더 원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멀리 나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어떤 좋은 일에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어르신들의 뉴스가 나올 때 그분이 만약에 그와 같은 생각을 일찍 계획해서 실행했다면 지금의 그 기부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좋은 목적으로 기부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건 굉장히 사족입니다만 자녀와 그 다음 세대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대비라는 면에 있어서도요. 이와 같은 자선기관이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능도 할 겁니다. 물론 이런 목적으로 자선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컨대 자선기관의 운영에 반드시 필수적인 역할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적정 수준의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요. 전혀 문제되지 않을 테니까요. 결론입니다. 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요. 비영리 기관으로서 기부금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발생시키는 소득에 대해서도요. 낮거나 아니면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세율에 적용을 받는다는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파운데이션은요. 그 운영에 대한 영향력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인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에 사용된 예가 다소 거창하긴 했지만 공공선을 실천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절세뿐만 아니라 본인의 선한 영향력을요. 계속해서 그 규모를 키워서 하나의 유산으로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감안해서요. 미루지 않고 자선기관 설립을 진행함으로써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한 내용이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